남북정상회담 특보 3부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백하원 영빈관에서 오찬 중입니다. 대통령으로 세 번째, 그리고 11년 만에 방북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현재까지로는 3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판문점에서 만난 지 115일 만에 열리는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 기자, 현재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남북 정상이 함께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오찬을 함께 하는 겁니까? 일단 오찬을 함께 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조금 전 청와대에서 오찬은 함께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두 정상이 함께 깜짝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또 나란히 백하원 영빈관에 입장해 오찬도 함께하지 않을까 예상이 됐는데 따로 진행을 한 겁니다. 두 정상은 잠시 뒤 본 회담에서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두 정상의 첫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 일행은 북한 최대 어린이 종합병원인 옥류아동병원을 방문을 하고 정당 대표 등 특별수행원들은 김영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납니다. 경제인들은 리용남 내각 부총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또 저녁 환영 만찬이 예정돼 있는데 국빈용 연회장인 목란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하는 모습도 보셨는데요. 당초 공항에서는 두 정상이 따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백화원 영빈관에서는 뒷좌석이 열린 오픈카 형식의 차량에 동승해 함께 내려 영빈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평양 시민들을 향한 카퍼레이드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평양에 첫 발을 내딛던 장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오전 9시 49분쯤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이설주 여사와 함께 공항으로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군 1호기에서 내려와 기다리고 있던 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포옹을 했고요. 김정숙 여사와 이설주 여사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양측 수행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를 했는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또 최용해 당 부위원장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북한 인민군 의장대가 사열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단상에 나란히 서서 사열 행사를 지켜보기도 했는데 사열을 진행한 육군 김명호 대자가 대통령 각하, 조선인민군 명예군대는 각하를 영접하기 위해 분열했습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에게 사열 보고를 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예포 21발이 발사되기도 했고요. 이것들을 미뤄보면 북측이 문 대통령을 향해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양 시민들과 직접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오늘 회담에 임하는 각오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 공항 환담 장소에서 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직접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이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하며 정례화를 넘어 필요할 때 언제든 만나는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JTBC 최재원입니다. 네, 최재원 기자가 있는 곳이 서울 동대문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센터입니다. 그리고 JTBC 보도국과 JTBC 뉴스 스튜디오, 그리고 평양 현지에서 공동 취재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아서 오는 정보들과 사실들 여러분들에게 시시각각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보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인 최초 평양 순회 특파원으로 활동한 진청규 기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외교안보팀의 김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김태영 기자, 네. 오전 상황을 정리해 보는데 오전은 10시부터 이제 진행이 좀 됐는데 네네. 가장 최근에 들어온 네. 화면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화면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조금 전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오전 10시 20분이죠. 남북 정상이 각각 자신의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시간 뒤에 지금 나오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항에서 출발할 때와 다르게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아마도 이 중간에서 이 카퍼레이드 과정에서 아마 준비돼 있던 오픈카에 옮겨 탄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아직 그 관련 영상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오후 1시쯤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에서 네. 오후 1시에 저희가 방송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네. 화면이 들어온다는 소식입니다. 그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카퍼레이드 과정 때문에 당초 11시쯤에 도착을 하기로 했는데 한 17분쯤 지연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진천규 기자는 2000년에 평양에서 직접 취재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나와서 영접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부인이 안 나오셨죠.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시는. 지금 이제 리설주 여사가 보이고 같이 함께 나오셨죠. 네, 저게 당시 장면이죠. 당시 그 목란관 연회장 오늘 아마 저녁 만찬이 저 목란관에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 기자가 직접 네, 제가 촬영한 직접 거죠. 조직해서 찍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공동 취재단으로 그렇습니다. 함께했던 청와대 내용인데 출입 기자로. 오늘 그 저 사진에 나오는 목란관이라는 장소에서 저녁 6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남북 간의 만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자, 신 센터장님. 보니까 그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2000년과 2007년 과거 회담 때보다 생중계되는 화면이 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녹화 방송으로 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2000년에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도착하는 장면은 생중계로 됐는데 그게 다였고요. 나머지는 네. 다 녹화 중계였고 당시에도 뭐 저희가 상당히 카메라나 이런 부분은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화원 초대소 방문이나 이런 것은 당시에는 생중계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생중계를 하고 앞으로 뭐 2박 3일 동안 훨씬 더 많은 생중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북한도 이러한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게 보다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나왔다고 평가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차이점 한 가지만 짚어드리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에 평양에 가셨을 때 순안공에선 예포를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 예포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 정상으로서 더 그 부분을 갖다가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무튼 그런 것이 향후 남북 관계에도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면 좌측에 2000년 6월 13일 평양 순안국제공항의 모습입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오전 우측에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차량에 함께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화면은 오늘 이설주 여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이고 눈에 띄는 건 그 과거에는 한반도기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기가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인원은 제가 볼 때는 저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뭐 많거나 아마 비슷한 모습으로 보였고요. 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나오는 장면. 오늘 오전에 10시가 좀 넘은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사다리 차를 통해서 내려오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포옹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000년과 오늘 장면을 화면을 분할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0년 당시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을 때 그 뒤로 보면은 이민군이 호위하는 경호 인력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당시에 그 주변에는 지금 현재 호위하는, 그러니까 경호하는 인력이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예전과 조금은 더 달라진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좀 자주 뵌 사이고 2000년 당시에는 이제 처음 만난 상황이거든요. 평양 공항에서. 근데 이번에는 뭐 4.27 정상회담도 뭐 거의 하루 종일 있다시피 했고 바로 또 뭐 5월 26일도 또 다시 가서 만나셨고 해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만큼 친숙해졌고 이런 뭐 아주 자연스러움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그 평양 시민들을 만나서 손을 흔들고
또 인사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과거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환영 인파 영상이 이제 나와야 알겠지만은 2000년도 당시에는 평양 공항에서 당시는 순안 공항이었고 지금은 이제 평양 국제공항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평양 공항에서 백화원 초대석까지 한 1m도 빈 곳이 없이 이 평양 시민이 당시 60만 명이 나와서 꽃수를 들고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 지금도 기억에 저런 모습이 백화원 초대석 평양 시내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그 사이오 문화회관인가 아마 기억이 되는데 거기서 같이 또 내리셔서 평양 시민과 악수도 나누고 아마 거기서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함께 자동차에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렇지 않으면 여명거리에서 백화원 초대석까지 가는 그 연도에도 아마 평양 시민이 이렇게 몰려서 많이 이 환영 인파가 있지 않았나 예상을 해봅니다. 네. 어디까지 예상입니다. 1시에 저희에게 화면이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그 화면을 보면 차량을 갈아타는 모습 혹은 평양 시민들과 만나거나 퍼레이드하는 모습들이 있을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장면이 가장 눈에 띄셨어요? 저는 공항 염접 장면에서는 예포를 이렇게 쏘았다는 거, 21발의 예포로 해서 국가 정상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한 거죠. 그것은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안 했던 것은 남북 관계는 특수성이 있었고 서로에 대한 체제 인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약간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예포를 쏘았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물론 이게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간 서로가 분리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뭐 평양 시내에서 분명히 내려가지고 이렇게 평양 시민들과 조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보면은 이번 의전은 지금까지 나타난 의전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의전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의전의 장점만을 종합해서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공항 염접이나 이런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의 의전을 업그레이드한 것이고 카퍼레이드 저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백화원 영빈관에 들어갈 때 뒤가 열려 있는 무게차 오픈카였거든요. 그것은 카퍼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정상의 차는 경호 문제 때문에 항상 그 안이 파악이 안 되게 돼야 되는데 오픈카였다는 것은 특정한 거리에서 카퍼레이드를 했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또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셨을 때 카퍼레이드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의전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한 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오늘 저는 눈에 띈 게 김여정 부위원장이 나와서 전반적인 그 두 정상 간의 만남을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렇게 안내하는 모습들 그리고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알려주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 네. 준비를 도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오전 10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먼저 이렇게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드러내서 지금 준비 상황을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에 이제 문 대통령이 도착해서 이제 전용기에서 내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과정에서도 김여정 제1부부장은 계속 옆에서 측근에서 이 두 정상 간 만남을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김여정 제가 직함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공개석상에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인 거는 5.16 저희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인데요. 그 사이에 리잔수 중국 상무위원장이 도착했을 때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영접을 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거 외에는 특별히 공개된 일정을 그동안 보이지 않아 왔었습니다. 네, 저런 장면이 찍힌다는 건 저게 이제 우리 대표 취재단이 현장에서 공동 취재하면서 우리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송출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저런 준비 작업들도 하나하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좀 달라진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출발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말했습니다.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비핵화 부분이 좀 정체돼 있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군사적 신뢰 구축 더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비핵화가 정체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진전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촉진자의 역할을 하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 막혀 있는 지점을 뚫어야 되는 거고 그 막혀 있는 지점은 현재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신고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절충안을 잘 만듦으로 해서 우리가 북미 간에 막혀 있는 대화를 다시 연결시키고 그럼 비핵화가 진전이 이루고 남북 관계도 또 그것에 힘입어서 진전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예. 이것이 지금 현 정부의 그 대북 정책과 비핵화 정책 구상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성남 서울공항에서 오늘 오전에 8시 40분에 출발할 때의 모습이고 이 출발 전에 그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진천규 기자는 최근 평양에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점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이제 우리 JTBC에서 그동안 뭐 두세 차례 스포트라이트도 나가서 뭐 많은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아마 이번에 수행 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새롭게 느끼실 겁니다. 네. 제가 본 거와 다름없이 그래서 지난 뭐 소위 김정은 시대에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도시의 색도 상당히 컬러풀해졌다. 네. 도시의 디자인도 많이 변했다. 아마 직접 목격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특보 중에 이 평양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현지에서 직접 목격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면 시청자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함께 흔들었습니다. 네. 과거와 달라졌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기의 등장은 예견돼 있었던 건가요? 그거는 지금 한 오전 9시 30분쯤이죠. 이 평양 순안 국제공항의 현지 모습이 이 생중계로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실 시청자분들께는 오전 10시부터 이 장면이 오전 10시 직전부터 공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이 한반도기가 처음 들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 평양 순안국제공항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저희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방북단은 백화원에서 오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화원 영빈관에서 오찬을 한 뒤에 오후 3시 3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3시에 1차 정상회담이 오늘 이제 이번 일정 중에서 1차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30분 정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퍼레이드가 진행이 되면서 약간 이 백화원 초대소에 일단 늦게 도착을 했고요. 따라서 이 오찬 일정도 조금씩 지연이 되면서 회담도 30분 수년이 된 거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죠. 이야기한 것처럼 세 가지 의제가 있는 거죠.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신뢰 구축, 비핵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은 큰 차원에서 보면은 경제협력, 문화교류협력 여러 가지 협력이 있는데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로 인해서 경제협력 부분은 약간 톤을 다운할 것 같아요. 그것은 정의용 특사가 이달 초 평양을 방문하고 왔을 때도 경제협력 부분은 발표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화교류 협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조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군사적 신뢰 구축은 아무래도 이번에 남북 교류 부분에 있어서 큰 진전을 못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런 것을 위해서 장성급 회담을 개최해서 늦게까지 새벽 3시까지 토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있어서의 GP 철수라든가 아니면 유해 공동 발굴 그리고 JSA 공동경비구역의 실질적 비무장화 이런 부분이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고 근데 서해 평화수역 관련해서는 이 북한이 아직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문제 때문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 과연 NLL을 빼고 어떠한 형태로 발표될 것인가 그건 아직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협상에서 논의가 되면서 풀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쟁점이 될 것은 역시 비핵화 부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성남공항에서 서울공항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미북 대화를 연결시키겠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미국이 원하고 있는 신고 검증 부분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이 안 나온다면은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의 핵 능력 자체를 하나 또 폐기하는 거죠.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동결 조치로서 이렇게 미국의 협상을 유인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네. 방식으로 나올 것인가 네. 아니면은 자기의 비핵화 의지를 조금 더 구체적인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중에 발표하는 전원의 형식으로 나올 것인가. 사실 시나리오는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지금 뭐 어느 정도 논의는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도 비핵화 부분은 블랭크, 아직 공란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이 점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남북 관계 개선 문제, 특히 문화 교류의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군사 신뢰 구축 문제, 그리고 비핵화 3대 쟁점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청자들께서 오늘 정상회담 일정을 쭉 지켜보신다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장소는 백화원의 영빈관이 될 거냐, 노동당 청사가 될 거냐, 좀 갈리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 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정상의 이 보안 경호 문제로 일단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과거 두 차례 평양 정상회담 때는 이 백화원 초대소에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오찬을 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현재 지금 머물고 있는 백화원 초대소에서 회담이 곧 이어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나 대북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대체로 모두 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청사에서 맞이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문 대통령이 노동당 청사로 이동을 해서 김 위원장과 오늘 이번 회담의 첫 번째 공식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네.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청규 기자는 그 두 곳 다 다녀와 보셨습니까? 네, 노동당 청사는 이제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부터 이제 회담 장소로 활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전에는 이제 백화원 초대소 영빈관이라든지 인민문화궁전이라든지 만수대 의사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상회담을 했지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상을 했지만은 기자님께서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북측 분들은 예의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보다 이제 이게 조금 나이가 드신 분이다 해서 예의상 노동당 청사보다는 영빈관으로 올 것에 저는 조금 더 좀 예상을 해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두 곳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뭐 장소의 차이죠. 이게 백화원 영빈관의 모습입니까? 아니, 저 노동당 청사입니다. 노동당. 네, 예, 노동당 청사의 네, 모습이고 네.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 내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노동당 청사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글쎄요 사진을 좀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곳의 차이가 어떤 뭐 격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뭐 글쎄 굳이 뭐 차이를 하자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예. 청와대에서 이제 회담을 한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노동당 청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 숙소가 이제 그 외부의 영빈관이다 하면 뭐 백화원 초대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 장소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회담 내용에 좀 무게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정정을 할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그 건물은 이 만수대 의사당,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 의사당이고요. 예. 보통 과거 두 차례 평양 정상회담 때 우리 정상들이 도착을 하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네, 이번에 정당 대표들과 함께 방문할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이따 오후 3시 반에 이제 이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면은 우리 특별 수행원들은 별도로 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아마도 이곳 만수대 의사당에서 별도의 회담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 센터장 보시기에 뭐 장소보다 이제 내용이다라는 건 이제 동의를 합니다만 그 장소를 어디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회담의 내용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용보다도 장소에 따라서 주려는 정치적 메시지는 있는 거죠. 뭐냐면은 결국 장소의 정치학, 장소의 외교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백화원 영빈관에서 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보다 은밀한 공개하지 않았던
자신 노동당 집무실에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열린 자세로 접하고 있다, 열린 자세로 대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보다 공개적인 정상국가,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모습을 외부로 발신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두 번의 정상회담을 다 같은 장소에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한 번 정도는 적어도 노동당 집무실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열린 자세로 이번에 정상회담에 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것들이 뭐 잘 발전된다면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근데 이 외교 협상이나 뭐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워낙 치열한 그 자기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서로 행간을 읽고 조금씩 얻어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치밀한 준비와 치열한 협상 기대해 봅니다. 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 중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오찬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찬은 별도로 합니다. 만찬에 함께 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후 6시고 그 전에 오후 3시 30분에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장소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회담에 그 배석자가 있느냐 네. 여부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두 차례 정상회담 때 누가 배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4월 27일 그러니까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이 진행됐을 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배석을 했었고요. 네. 북측에서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달 뒤에 그러니까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이제 두 번째 정상회담이 진행됐을 땐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각각 한 명씩만 배석을 했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는 아마도 한 명씩만 배석을 하게 된다면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각각 배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청와대가 그간 북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이 정상회담 직후 유엔 총회 때문에 이제 뉴욕으로 가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로 한 만큼 외교 라인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배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배석 가능성을 거론하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어떤 인물이고 어떤 직함이고 배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회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먼저 보십니까? 김영철 지금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우리 통일전선부 부장인 거죠, 그쪽에. 그런 부분 과거에는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군사 협상을 주로 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발탁돼서 지금 대남 업무와 미국과의 핵 협상도 주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핵심 브레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상회담 배석자 문제는 사실 전통적인 정상회담이라면은 일방적인 형식이 있어요. 보통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확대 정상회담을 하거나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데, 단독 정상회담은 1대1 또는 아주 극소수의 한 명 정도를 배석하고 거기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문제, 은밀한 문제를 나누고요.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필요한 부서의 장관들을 배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도 그런 형식으로 한다면 강경화 장관이 당연히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강경화 장관이 앞서 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에 유엔 총회도 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협상도 할 거기 때문에 그럴 때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말을 들은 것과 대통령에게 설명을 들은 것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확대 정상회담의 형식을 갖추는 회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라든가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 또 이렇게 그 밖에 국방부 장관 송영무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는 회담을 하고, 또 다른 형태로 단독 회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이렇게 같이 대동해서 서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지기 꺼려하는 문제, 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핵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깊은 이야기를 또 따로 하는 기회를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오전의 상황입니다. 김태형 기자, 평양에서도 생중계가 됐습니까? 지금 조선중앙TV 그 중계차가 이 평양순환공항 탈출에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아까 화면에. 근데 이 북한 조선중앙TV가 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방송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저 화면 영상 송출을 위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협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 우리 쪽에서의 그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단이 촬영한 걸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송출을 해서 서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예. 정확한 송출 과정은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우리 중계차가 5대가 현지 지금 평양에서 지금 생중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 그 기술만으로 장비만으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조선중앙TV의 장비라든지 어떤 기술적 측면에서 지금 협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청와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벤츠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을 보셨는데 저 차량과 그리고 백화원에 도착했을 때 차량은 다른 차량이었고 그래서 그 중간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갈아타고 카퍼레이드를 했을 가능성이 지금 예상은 됩니다. 오후 1시쯤이면 그 영상이 들어오면 실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진청규 기자가 이제 그 앞서서 그 만찬 장소도 목란관이죠. 네. 과거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다고 네네. 했고 좀 특징적인 부분을 시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글쎄 그6.15 공동선언의 상징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이렇게 손 맞잡아 올린 사진이 2000년 6월 14일 저녁 8시 무렵입니다. 그 목란관 연회장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세계 연회장도 제가 많이 가봤지만은 사방이 거울로 돼 있고 상당히 밝고 아주 저 지금 사진이 나오네요. 저 목란관 연회장 네. 상당히 좀 독특한 연회장이고 그렇습니다. 국빈용으로 북쪽에서 만찬을 할 때나 이런 의식을 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 만찬도 아마 저곳에서 한다고 발표된 것 같습니다. 네, 18년 전의 장면이니까 뭐 네. 장소는 그대로고 네. 시설이 어떻게 좀 변했을지.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제가 아, 볼 때. 그렇습니까? 예. 워낙 좀 멋진 곳입니다. 저 연회장 자체가. 네. 목란관은 과거 2차례 평양 정상회담 때 2번 다 이제 만찬 장소로 쓰였습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둘째 날이죠. 이때 우리 측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주최 답례 만찬이 있었고요. 그다음 2007년에는 첫날 그러니까 북측 주최 만찬이 목란관에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네. 지금 보시는 장소가 백화원 영빈관입니다. 오찬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곳이고 들어올 때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들어왔고 오찬은 별도로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들어온 영상이기 때문에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저희가 현장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소식들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사진으로 본 건데 이게 영상으로 네, 이제 동영상으로 나와요. 들어왔네요. 바로 저 장면입니다. 네, 6월 14일 2000년 6월 14일 저녁 8시쯤입니다. 네, 함께 이 만찬 시작에 앞서서 네, 네. 함께 손을 맞잡고 네. 들어올리는 모습이고 함께 목란관 내부입니다. 네, 목란관이 상당히 넓군요, 연회장이. 네. 저곳에서 배경을 보니까 저도 눈에 좀 익는 것 같습니다. 네. 저곳에서 만찬을 지난 2차례 정상회담에서도 했었고 오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만찬이 함께 다 예정이 돼 있는데 네. 내일 만찬은 목란관이 아니라 현재 알려지기로는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것도 가보셨습니까? 그것도 제가 지난 8월에 방북 취재했을 때 갔다 왔습니다. 예. 그곳이 아마 올해 7월에 문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설주 여사가 물고기가 철갑상어가 2m짜리가 다닙니다. 물 앞에. 바로 저것입니다. 예. 이 물결을 치면서 물이 튀었다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고요. 네. 예, 상당히 아주 크고 좀 새로운 곳입니다. 네. 7월에 문을 열었다. 네, 네. 그러면 아주 최근이죠. 최근에 지은 예. 그런 저 식당이고. 그림이 아마 우리 JTBC밖에 없는 제가 취재해온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8월에 촬영하신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8월 15일부터 29일까지 네. 다녀왔습니다. 아직 이제 내일 만찬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까? 일단 어제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말한 건 이 문 대통령이 둘째 날 만찬에, 그러니까 환송 만찬의 경우 평양 시민들이 시민이. 자주 가는 예. 그러한 식당을 가고 싶다 이렇게 희망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문 대통령의 희망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네. 뭐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소 역시 현재로서는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예상하는 곳을 한 곳도 있긴 한데 네. 말씀드려도 될지 예, 모르겠어요. 해주십시오. 저희가 일단 그 저장소가 확정돼 있다라는 건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네. 확정된 장소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거론되고 있는 장소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동강 수산물 식당은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빈급 만찬, 공식적인 환영 만찬이나 이런 하는 곳은 절대로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반 시민이 가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 뭐 베트남에 가셔도 그렇고 아마 중국 방문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또 예상컨대는 평양의 4대 음식 중에 하나가 평양 온반이라고 있습니다. 예. 평양 온반. 이 그 려명거리에 려명 온반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대동강 수산물 식당과 아마 좀 제가 예상을 해컨대 네. 려명 가능성이 온반 식당을 한번 여명 제가- 온반 식당. 네.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취재한 곳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JTBC에서만 혹시, 제가 예, 혹시 화면이 있으면은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잘 같습니다. 있을 겁니다. 네. 자, 평양 주민의 단골 단골집에서 네, 만찬을 추진하겠다는 것까지가 현재 이제 공식적으로 네. 알려진 내용이고 네. 그 이상의 장소 같은 거는 확인된 건 없습니다. 네. 여러 언론에서 이제 분석한 전망한 것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다는 점 다시 네. 한번 말씀을 지금 저 아래 드리겠습니다. 여명거리 그림이 나와요. 네. 여명거리는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2017년에 새로 일떠 세웠다 해서 새롭게 된 주상복합 아파트 살림집입니다. 평양 시내입니까? 좀 외곽이죠. 그래서 저 여명거리를 통해서 백화원 초대서를 갑니다. 평양 공항에서 나오면 그 외곽에서 그래서 아마 여명거리의 그 환영 인파 모습이 제가 좀 그려지는데 그 그림이 아마 조금 이따 1시에 뭐 제가 저 속단할 수는 거리를 없지만 예. 아마도 지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거의 코스입니다. 저기를 가야 백화원 백화원으로? 초대소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 길목에 있는 여명거리를 카퍼레이드를 통해서 갔을지 여부도 충분히 평양 시민이 저곳에서 아마 저곳에서 내려서 시민과 악수를 했을 예상도 제가 해봅니다. 네, 뭐 잠시 뒤면 확인이 되겠죠. 네네. 네, 평양의 여명거리의 모습입니다. 네. 가장 최근 그림이고 진청규 기자는 한국인 최초의 평양 순회 특파원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양을 아마 취재진으로서는 가장 많이 다녀온 것으로 네, 최근에 그렇죠. 예, 네. 최근 많이 다녀온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생생한 장면들을 저희가 JTBC를 통해서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과 또 JTBC 뉴스룸에서도 네, 네, 보도를 맞습니다.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달라진 평양의 모습들을 저기 이제 미래과학 촬영한 자원입니다. 겁니다. 저게 진 기자가 다 찍으신 뭐 화면이- 제가 네, 평양의 모습 그 이전에 정상회담 취재차 갔을 때와 달라진 점 제가 이제 뭐 뭐 뉴스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2000년 당시하고 이제 지난해 17년, 18년 만에 본 모습은 아주 확연히 바뀌었지요. 예. 그리고 이제 건축물들도 좀 당시에는 이제 소위 사회주의 좀 칙칙한 회색빛이었는데 김정은 시대에 바뀌어서 컬러풀해졌습니다. 그건 뭐 제 말이 아니고 건축 전문가들의 말이었고요. 네. 건물들이 아주 많이 재개발돼서 새로운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이번 방북한 분들 우리 대통령을 포함해서 기자단은 물론이고 다들 아마 새로운 모습을 제가 그냥 본 것이 아니고 예. 그분들도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북한을 연구하는 그 입장에서 본다면 어떠세요? 저렇게 최근에 많은 건설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뭐 북한 경제가 사실은 2010년 이후에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 사실 이제 우리 평양을 볼 때 2000년 사진과 2007년 사진 그리고 이번에가 11년 만에 2018년 사진인데 2000년과 2007년 사이에는 크게 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2000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갓 벗어난 그런 시점이었고 김정은 위원장 시절에는 경제 개발의 속도가 더딘 거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시절에는 더뎠고 김정은 위원장 시절부터는
이제는 중국 경제 상승을 해서 낙수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 중국 측도 북한의 천연자원이라든가 북한의 노동력 이 부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투자가 교류가 활발해졌고 그 덕으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일정 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의 이 상승한 경제력을 김정은 위원장은 건설 사업으로 주로 돌려서 평양 시내를 완전히 탈바꿈 시켜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완전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렇게 네. 평가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들은 저희 JTBC를 통해서만 아마 확인하실 수 있는 장면일 거고 진천규 기자가 평양을 방문해서 순회 특파원으로 현재 취재를 하고 촬영한 영상들을 저희 JTBC에 제공해서 저희가 보도를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미래과학자 거리라고도 네. 또 있죠. 네네, 미래과학자 거리가 바로 아까 그 원자 핵의 모형을 한 아주 독특한 랜드마크 53층 건물을 비롯해서 아주 독특합니다. 층이 다 다르고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여명거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아주 좀 새로운 모습들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 거리들이 카퍼레이드에 등장을 할지는 아마 여명거리는 제가 볼 때는 뭐 그쪽이 가는 길이니까 네. 미래과학적으로는 좀 돌아서 가는데 아닐 것이고요. 네. 여명거리는 아마 반드시 보일 겁니다. 네. 김태형 기자 새롭게 들어온 소식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일 이제 일정이 하나 좀 공개가 된 게 있는데요. 내일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전에 회담을 한 차례 더 하고 빠르면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합의 내용을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뭐 오후에 또 회담을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공동 기자회견이 계획대로 된다면은 오후에 이제 평양의 주요 시설들을 참관할 예정인데 네. 이 중에 이 만수대 창작사를 관람할 것이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오늘 첫날 이전과 다르게 바로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내일 오전도 예정은 돼 있습니다. 오전에 회담 이후에 합의문 발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김태형 기자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일정에 따라서 오후에 여러 가지 참관 일정을 예측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차 평양 정상회담 일정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예정이 돼 있고 5시까지 진행되는 것이지만 회담이라는 건 또 진행해 봐야 아니까 네, 또 그렇죠. 더 걸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짧아질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또 합의문의 내용들을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정상회담 의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인들이 이번에 방북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들도 나오고 분석들도 나왔습니다. 결국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유엔 제재 지금 결의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엔 제재 결의안은 2375호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인들이 방북을 해도 북한과의 투자 합의서라든가 그런 부분은 매우 제한될 겁니다. 하지만 뭐 북측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개발 계획이라든가 우리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투자 관점 예. 이런 거를 서로 의견을 나눈다면은 오히려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도 될 수 있다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별도의 이렇게 행사를 가질 때 우리 경제인들과 기업인들은 이용남 내각 부총리를 만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듣고 우리 기업들의 의사를 이렇게 타진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합작 사업이나 대북 투자는 원천 봉쇄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프라는 또 예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인프라 같은 경우도 예외긴 한데 또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안보리 결의 2375호를 보면 모든 투자와 사업을 금지해 놨는데요. 18조에도 있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공공사업으로서요. 이윤을 창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승인을 얻어서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러한 퍼블릭 인프라, 공공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철도, 항만 이런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 건설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사실은 뭐 미국이 이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거나 예외를 인정할 때 첫 번째로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 부분이 지난 판문점 선언에서도 다른 일반적인 사업과 달리 따로 이렇게 떼어놔서 철도 부분이 강조된 것이 아닐까 싶고요. 네. 북한도 이 철도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비핵화 단계가 본격적으로 진입이 되고 경제 제재가 완화되는 단계에서
첫 번째로 나올 것이 철도 연결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계에서도 이번에 여러 인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물론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 경협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면 그 시간에 다른 방북 수행단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까? 네, 일단 특별 수행원들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아마 만수대 의사당에서 면담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계 인사들은 이용남 경제 담당 내각 부총리와 이제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김정숙 여사는 이제 별도 일정을 또 갖게 되는데요. 음악종합대학과 그다음에 아동병원을 별도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설주 여사가 함께 할지는 아직 확정된 그 일정이 공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들만 말씀드리면 지금 개별적으로 오찬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김태형 기자가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수행단과 방북단은 다른 일정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후 6시에 목랑관에서 만찬을 하면 오늘 공식적인 일정은 다 끝나게 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정상회담은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두 차례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음악은 어떤 음악입니까? 의전용 음악인 것 같은데 군악대 연주. 공식 환영식 행사 아닙니까? 예. 저희 취재진에게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따뜻한 환영의 음악이라는 제목의 연주곡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또 확인을 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나 어떤 연주곡인지를 파악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이설주 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장대 사유 중에 나왔던 환영곡이 여러 곡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조선인민군가라는 곡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나오는 곡이 그 해당 곡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사열하는 모습. 과거에는 꽃 수술을 주로 흔들었다면 이번에 이제 한반도기가 등장했다는 네, 것은 새로운 부분입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정상회담 때 장점만을 특징적인 것만을 뽑아서 이번에 정상회담 때 현재까지의 장면으로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그러니까 순환공항 지금 평양 국제공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의 영접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육로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저런 대형 행사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서해 직항로로 갔기 때문에 저기서 저런 행사를 가질 수가 있었고요. 지금도 화면에서 나오시는 거지만 이제 대통령을 기다리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모습과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사실은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12 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김정은 위원장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려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상대방을 올려본다는 것 자체에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건데 항공기에서 내려오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는 저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올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가 공항 영접을 나왔다는 거 의미 있다고 봅니다. 보통 일반적인 의전으로 보면 상대국의 정상이 오면 외교부 장관이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만큼 환대를 했던 그런 장점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1시 이후에 화면으로 들어오겠지만 카퍼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했었던 거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평양 시민들에게 한국의 대통령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는 행사인데 이번에는 그 두 개를 접목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지난 두 차례의 장점을 잘 접목하고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시켰다. 뭐 예포 지난번 2000년에는 쏘지 않은 것도 쐈고 이번과 같은 경우에도 평양 퍼레이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또 부부 동반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약간씩 진일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은 뭐 한 국민으로서 기쁩니다. 네. 이렇게 화면과 사진으로 비교해 보니까 좀 달라진 점도 목격이 됩니다. 유사한 점도 있고요. 환영 행사에서 네. 2000년 6월 13일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때도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꽃수술만 들고 있는 평양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아까 좀 전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회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예. 오늘의 모습과 좀 다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뒤에 누가 있느냐인데 2000년에는 인민군이 뒤에서 이제 따라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오늘은 김정숙 여사와 이설주 여사가 각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뒤를 따라서 사회를 함께 하는 모습이 네. 현재 지금 화면에 그 나오고 점도 있습니다. 확연히 좀 달라진 점이네요. 예. 조금 전 화면에서 그 카퍼레이드 장면, 2000년 장면인 것 같은데 그게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카퍼레이드를 했을 때 그 동선과 이번 동선이 유사할 수 있겠죠. 거의 같다고 봅니다. 저는 네. 예상컨대 뭐 돌아가거나 뭐 지름길로 갈 이유는 없고요. 네. 거의 같은 길을 평양공항에서 백화원 초대석까지 가는 길. 네. 그 연도에 당시에는 카퍼레이드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게 한 네. 40분 동안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평양 시민이 60만 명이 나왔다고 김정일 위원장께서 그날 저녁에 말씀을 했습니다. 네. 평양 시민이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을 했다. 이런 말씀에 아마 오늘도 네, 요 장면이죠. 예, 그렇죠. 아. 바로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시내까지 갔습니다. 아주 예. 상당히 그 충격적이었고요. 아주 이런 어마어마한 환영에 저도 깜짝 놀란 기억이 나는데 네. 긍정적 충격이시죠? 아 긍정적으로. 당연하죠. 예. 아 이렇게까지 네. 열렬히 환영을 네, 차에서 해주시는구나. 내려서 저곳에서.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을 환호하는 네, 환영하는 네. 시민들의 당시입니다. 모습. 2000년 당시 네. 그 모습은 아마 뭐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네, 취재진이 뒤따라가고 앞서서 네, 네. 바로 이제, 저기에 제가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저런 카퍼레이드 장면이 이번에도 있었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이 됩니다. 예상하죠. 네. 저 당시하고 2007년의 차이점이 2007년에는 오픈카 퍼레이드를 했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이번에는 아까 백화원 영빈관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차가 오픈카였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과 2007년의 장점을 접목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예. 그러네요. 예, 카퍼레이드도 2000년과 2007년을 종합해서 장점들을 잘 채택해서 한 저 것으로 차량을 자세히 보입니다. 보시면 저 뒤쪽에 이제 열려 문재인 있네요. 대통령과 저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일어나면 예,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네. 이제 무게차지요. 네. 자, 이제 영상이 저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네.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그 화면이 들어온 것까지 확인이 됐고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아직까지는 그 예, 새롭게 공항 들어온 모습. 장면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오후 1시부터 지금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 네,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출발을 백화원 영빈관 그 다른 각도에서 찍혀 있군요. 차량 앞쪽에서 네. 카메라가 비추고 있고 카메라 차량이 먼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 아, 이 앞에 예, 환영 인파가 환호하고 있고 기자들 이제 바로 이런 식입니다. 예, 네. 기자들이 취재진이 앞서가고 있고 네. 그 뒤를 문재인 대통령이 타는 차량이 그 뒤쪽에서 네. 함께 가고 있습니다. 네, 평양 공항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순환공항 아 길가에 그, 다 있네. 네, 나오는 맞습니다. 초입부터 네. 출구에서부터 저렇게 예, 이제 쭉 이거 보세요. 끊이지 않게 저 연도의 시민들 예, 똑같네요. 네. 2000년 당시와. 예, 연도의 좌우에 네. 모두 시민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저희에게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막 들어온 생생한 화면입니다. 네. 오늘 오전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한 뒤에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설명보다는 직접 화면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카가 이제 인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뒤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을 태운 그 차량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환호하면서 네, 손에서 수술과 꽃을 흔들고 있는 꽃술이라고. 예, 예,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내리는 곳이네. 예, 그 중간 장면은 아직 저기 멀리가 여명거리 보이는 곳이고 네. 여기가 연못동이라는 곳입니다. 네, 평양 시내에 들어서는 연못동. 김여정 부부장이 서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차가 되겠네요. 예, 카퍼레이드를 통해서 하차를 한 다음에 네. 갈아타는 곳이 아닌가 한번 이제 생각해 함께 보는데요. 이제 타는 것이죠. 무게차에. 김여정 부부장과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잠시 여기 후에는 내리시네요.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화면이 들어온 그대로 시청자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끊김이 있지만 생생한 현장 생생한 화면입니다. 그림이죠. 아마 차량 그 카프레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 영상을 다 지금 송출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편집해서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보시는데 조금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도 지금 사실상 처음 보는 영상이고 이걸 예.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저 상황입니다.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백화원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 아마 한 40여 킬로미터 되지 않나? 예, 이제 내리셨네요. 네, 연못동입니다. 네. 자, 저희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평양 시민들이 조국 통일이라고 네, 맞습니다. 함께 외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한번 볼륨을 더 키울 수 있으면 또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조국 통일. 문재인 대통령이 탄 차량이 선두,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 차량이 바로 따라와서 지금 멈춘 상태에서 내려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닌데? 네. 연도 좌측 우측에 모두 네, 좌우측으로 다. 평양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려서 이제 도보로 이동을 합니다. 차량을 네, 카퍼레이드 무게차로 아마 이동을 하는 모습 같습니다. 네. 네. 아, 저희 같이 타셨네. 네. 네, 아. 함께 그 차량에 네. 서서 아유, 이렇게 연도를 향해서 손을 함께 흔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환영 인파를 향해서, 평양 시민을 향해서. 네, 조국 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평양 네. 시민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저기도 한반도기가 보이네요. 예. 저기는 아예 인공기는 보이지가 않고 한반도기만 보이네요. 네. 꽃수라고. 꽃술과 아, 한반도기를 한반도기. 함께 흔들고 있는 예. 평양 평양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저 방향으로 가면 아까 말씀한 여명 예, 거리가 여명거리가 나오겠죠. 이제 나오면서, 예, 저기가 어린이 교통공원입니다. 바로 연못동. 예. 아마 JTBC에서밖에 이런 설명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저기 영생탑을 지나면서, 예. 네. 예. 영생탑이요. 네, 상당히 많은 네, 인파가 시민들이, 예. 나왔습니다. 2000년 당시에는 60만 시민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조금 적어 보이는 듯합니다. 느낌상. 좀 더 봐야겠죠, 영상을. 네. 저 멀리 왼쪽이 여명거리 그림이 보이네요. 거의 여명거리까지 그 시민들이 다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뒤에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보죠.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장면은 오늘 오전에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떠난 두 정상의 모습입니다. 차량으로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평양 거리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조금 전 1시에 저희에게 도착한 가장 최신 자료 화면입니다. 사실 6.12 북미 정상회담 때 이 싱가포르에선 저렇게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동할 때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통제가 심했고 주요 포스트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촬영이 가능했었는데 오늘 이 평양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이 오픈카 그리고 연도 행렬 이런 환영 인파가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다 촬영을 해서 지금 저희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사이카 20여 대가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가 보기에 최소 수 킬로미터에 나와서 줄지어서 환호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곳을 진천구 기자 직접 다녀오셨으니까 네, 네, 네. 어느 정도 길이로 보이십니까? 길이요? 거리. 예. 한 40km 되지 않나 싶고요. 공항에서 평양 공항에서 자꾸 순안공항이라고 하시는데 북쪽에서는 순안자를 안 쓰고 있습니다. 평양국제공항입니다. 평양국제공항입니다. 네. 우리가 자꾸 영종도 공항이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남쪽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제 평양공항으로 하면 이게 바른 표기로 보고요. 지금 이제 여명거리로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바로 여명거리 맞네요. 위에. 네. 예. 앞서 봤던 그 장면에서의 여명거리의 그 네. 건물들이 네. 눈에 띕니다. 들어서 거기 랜드마크 73층 건물이 보이고요. 네. 이 맞은편이 바로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교가 있지요. 예. 여기서 뭐 이제 한 자동차로 이런 시간으로 한 5분 거리면 이제 그 백화원 초대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첫 평양 방문이기 때문에 생소할 수가 있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중간중간 그렇죠. 손을 흔들다가 설명을 해드리죠. 중간중간 여기가 어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도 이렇게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정보다 17분이 늦게 도착했다고 그러죠. 아까 보니까. 상당히 지금 천천히 속도를 거의 내지 않고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명거리입니다. 이것이. 네. 진천규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의 공항 나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이 연도 행렬이 끊이지 않고 지금 네, 계속 네, 이어지고 맞습니다. 있는 예상대로 상황입니다. 네. 여명거리 또 맞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내려서. 아주 열렬히 환영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뭐 외쳤던 그 조국 통일 예, 조국 그 통일 지금 구호죠. 계속해서 지금 평양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연호를 하고 들리고 있는. 있습니다. 네. 네. 이 길 따라 쭉 가면 이제 그 백화원이 네. 나오게 된다. 금수산 태양궁전 지나서 그 옆이 바로 백화원 초대소지요. 네. 이 외곽까지 다 시민들이 서 있네요. 이제 여명거리는 끝났지요. 여명거리는 뭐 한 3k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참고로. 아까 이제 당초 오전 11시쯤에 백화원 초대소, 그러니까 영빈관에 도착할 예정이었다라고 했었는데 약 17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지금 네. 이동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평양 시내 곳곳을 소개하는 장면이 계속 보이고 네, 있고요. 맞습니다. 그 평양 시민들도 줄지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조국 통일을 외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명거리가 끝나고 네. 이제 금수산 태양궁전 쪽으로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저 금수산 궁전 벽입니다. 네. 이제 조금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끊어지면서 이제 시민 환영 인파가 끊어지고 이 다리 건너서 예. 이제 백화원 초대소가 호수가 있는 아주 100가지 꽃이 있다는 아주 아름다운 영빈관으로 들어가시네요. 네. 이 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백화원 영빈관에 거의 들어가기 직전까지 지금 이제 들어가네요. 시민들과 함께 네, 만났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네.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후 1시에 그 현지에서 보내온 영상이고 여러분에게 처음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백화원 초대소의 정문을 지나서 네, 네, 백화원이라고 써 있군요. 네. 네, 여기서 이제 화면이 끝났습니다. 네. 자, 이제 저곳에서 오찬이 이뤄지고 있고 그 뒤에 정상회담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뤄질지 아닐지는 아직까지 네, 확인이 되지 장소 않은 것 공개는 아직 같습니다. 안 되고 있죠. 네,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아직 뭐 특별히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소식은 없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지금 오후 1시부터 한 약 10여 분간 송출되어 온 그 카퍼레이드 장면이 최신 지금 소식입니다. 네, 그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평양국제공항을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해서, 평양국제공항에서부터 환호하는 인파들이 있었고 시민들, 평양 시민들. 네, 평양 시민들이 백화원 초대소, 백화원 영빈관이죠. 영빈관에 거의 다다를 때까지 네.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네, 볼 네.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전에 그 정상회담 때도 저런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같은 모습. 저희가 잠시 뒤에는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네. 자, 이 화면은 네, 위에 것이 지금 TV 나가는 것인가요? 예, 시청자? 예. 저 시청자들께서 공항에 보시는 도착 모습. 장면은 오늘 오전 장면입니다. 오전. 예, 평양 공항 모습이네요. 네, 평양국제공항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내기 전에 네. 장면이 다시 한번 현지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꽃을 든 화동의 모습이 보여요. 네. 트랩이 이동을 하고 사다리차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리기 전의 상황입니다. 네. 정상회담 3시 30분부터 앞서도 저희가 그 의제에 대해서 예상도 해보고 분석도 해봤습니다. 비핵화가 결국은 관건이 될 것인데 어떤 전망과 분석을 현 시점에서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도 과거에는 한국하고 핵 문제는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만도 과거에 비해서는 진일보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상을 진행하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 주요한 내용은 결국 미국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게 현재 미국에게도 내놓지 않은 사항을 줄 것이냐 아주 어려운 과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 정부를 통해서 미국에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현실적인 목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서울공항 출발하시기 전에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연결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선물을 준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바로 그 부분에 이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막혀 있는 미국 대화가 중단되어 있는 그 지점 신고 문제, 핵리스트의 신고와 관련해서 네. 우리 대통령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핵 분야에 있어서 이번 협상이 성공적이었다 아니었다가 결정되는 그러한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두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무튼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모두 발언 정도를 언론에 공개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런 네. 과정 또는 공동 기자회견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핵리스트를 신고할 의사가 있다. 이런 것을 표명한다면은 우리 정부가 그것을 가지고 또 이달 말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핵리스트 신고 의사가 있다고 이렇게 밝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다시 보내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하자. 이런 식의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우리 정부의 역할은 다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과연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것인지는 물음표인 것이요. 아직까지 북한이 신고 검증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말로서만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조차도 쉬운 건 아니다. 네. 결국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오후에 있을 정상회담이나 내일 오전에 있을 정상회담에서 아직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설득하는 그러한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카퍼레이드 직전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2007년 때 카퍼레이드 영상이 좀 준비가 되면 함께 비교해 보시라고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도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가 있었고 또 진청규 기자의 현장에서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보면 2000년에도 카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의 분석으로는 그 두 차례의 장점들을 뽑아서 이번에 카퍼레이드와 또 평양 국제공항에서의 그런 환영 행사도 치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2007년 영상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이게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당시의 카퍼레이드입니다. 당시에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만수대 의사당에서 먼저 만난 뒤에 이제 카퍼레이드가 진행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25 문화회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고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당시에 카퍼레이드는 김영남 위원장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길거리에서 이 시민들 환호하는 모습은 상당히 오늘과 좀 비슷한데요. 네, 좀 달라진 거는 건물들이 상당히 좀 색깔이 화려해졌다. 이렇게 좀 특히 여명거리에서의 보입니다. 그런 그 네. 큰 높은 건물들이 네. 많이 보인다는 게 좀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월 13일이죠. 6월 13일에 평양에 방문했을 때의 카퍼레이드 장면도 잠시 뒤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 2000년 6월 13일의 13일. 장면입니다. 오늘 상황과 상당히 흡사하네요. 네, 2000년 당시. 네.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간에 차량에서 내려서 이 평양 시민에게 꽃다발을 받았고 오늘도 역시 예. 네, 이건 문재인 오늘 대통령도, 장면입니다. 예, 중간에 내려서 꽃다발을 박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2000년과 다른 것은 이제 무게차 오픈카에서 이제 같이 두 정상이 이제 함께 했다는 것이 이제 다른 모습입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 김대중 부부장이 또 이제 꽃다발을 받는 등 뭐 네. 특별히 계속 주변에서 가장 근접해서 의전을 두 정상의 의전을 담당하고 있네요. 의전을 챙기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 뒤에 둥그렇게 보이는 모습이 과학기술회관입니다. 아, 네, 저도 저 모습이 이제 해서 물어봤죠. 저 둥근 게. 그러니까 과학기술회관. 네, 그래서 그 아이들, 그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과학 저 실습도 하고 이렇게 참관을 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독특한 모습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 지구를 본다는 것 네, 보이기도 하네요. 예. 그 원자 핵을 표시했다고도 하고 그 핵무기 핵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양자, 원자, 물리학에서 하는 핵 원소 표시라고 하더라고요. 카퍼레이드 상황을 좀 더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전 10시 40분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 자신의 차량에 탑승을 해서 출발을 했고 이후에 이제 공항을 떠나서 중간에 연못동이라고 하셨죠. 네. 연못동에 잠깐 차량에서 내려서 이제 그 미리 준비되어 있던 오픈카에 같이 탄 뒤에 이제 카퍼레이드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같이 내려서 이제 평양 시민에게 꽃다발을 받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다만 그 이설주 여사와
김정숙 여사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아마 그대로 지금 백화원 초대소 네. 영빈관으로 바로 이동을,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전 모습입니다. 대략적인 카퍼레이드 경로는 지금 이제 평양국제공항을 출발을 해서 그리고 연못동에서 중간에 차량을 갈아탄 뒤에 오픈카로 갈아탄 뒤에 이제 여명거리 지나서 한 3km 정도 네. 거리 길이에 여명거리를 지나서 백화원 초대소. 백화원 초대소로 향했고 그 사이 중간에 아까 뭐 잠깐 화면에 잡혔지만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 궁전도 잠깐 화면에 나왔었습니다. 그 사이드카가 20여 대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탄 오픈카를 완전히 에워싸고 지금 경호를 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그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와 그리고 6.12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탄 그 차량을 둘러쌌던 그 방탄 경호 인력 그 모습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소위 이제 갈매기형이라고 그러죠. 예. 네. 오토바이. 예, 네. 네. 3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목적이 김정은 위원장과 흉금을 터놓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회담 분위기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회담 분위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처음부터 핵 문제 논의합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 또 두 차례 정상회담이 이미 있었잖아요. 아는 사이고 또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남북관계 방향이라든가 현재 한반도 정세 이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풀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환경평가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죠. 보통 정상회담이.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하나씩 문제를 짚은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반적인 예측과 같이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을 봐도 많은 부분은 사실 이미 정상회담 전에 조율이 됐던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실제로 모든 정상회담이 대부분 그렇게 진행됩니다. 정상회담이 계획이 되면 한 2달 전부터 의제 준비에 시작이 돼서 한 달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로 의견이 오가는데 지금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견 조율은 없을지 몰라도 핵 문제를 제외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상대의 의견을 묻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입장차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오늘 설명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논의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조율이 오늘 밤에 있을 것으로 보고 내일 오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논의하고 결과가 나오는 그런 과정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의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다음 단계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상당한 환대를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음 단계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서울이나 적어도 제주도로는 초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저 정도의 환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 부분도 미리 이제 다음에 초청을 하게 될 경우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돼서 더 이상 사람들을 이렇게 가도에 모을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놓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데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래야지 다음번 정상회담도 쉽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북측의 환대는 높이 평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요. NLL 그 평화 수역 문제도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지난주에 그 군사 장성급 회담이 어떻게 보면 밤 3시까지 지연됐던 것이 결국 북방 한계선을 북한이 인정하느냐의 문제인데 북한은 줄곧 북방 한계선의 존재를 부인해왔죠. 예. 물론 과거에 몇몇 사례 불가피하게 인정해왔던 적은 있습니다. 북한 지도에도 NLL을 그렸던 적이 있고 남북 간에 이렇게 물자를 교환하는 기준선으로 북방 한계선이 기준점이 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공식 입장으로는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는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서해 평화수역을 만들면서 북한이 인정을 한다면은 오히려 남북관계 진전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 북한은 차선책으로서 특정한 NLL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좌표를 찍어서 하자고 할 텐데 이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런 NLL을 갖다가 포기하는 거냐 하는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 좌표를 찍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상 경계선을 북한이 주장을 했는데 하나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그 중간선으로 그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 앞바다까지 북한의 해상 경계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뭐 북측도 주장을 하다가 접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시했던 것이 소위 말하는 경비 개선인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로 NLL 밑으로 상당 부분 내려온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그쪽에 나와 있는 반도가 등산곳이라고 하는데 등산곳을 기준으로 해서 NLL 이남으로 이렇게 그린 선이 있는데 북한은 아마 그 선도 인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방 한계선 인정할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가 새롭게 제시했던 해상 경계선을 인정해라. 이렇게 되면은 서로 인정하는 선이 두 개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해상 경계선을 만약에 논의를 한다면 저희가 지금 종전선언 다음 단계로는 평화협정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평화협정의 핵심은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을 논의할 때 서해에서의 해상 경계선에서 NLL과 북한의 경계선의 중간선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으실 가능성이 높다. 네. 그게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일정을 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1시 27분 현재 오찬이 진행 중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후 일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후 3시 30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정상회담의 첫 이제 회담이 있을 예정이고요. 장소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백화원 영빈관이나 혹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청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에 오후 6시에 이제 목란관에서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지 여부 역시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니, 당연히 참석하지요. 만찬도 아직까지는 당연히 참석합니다. 확인되는- 환영 만찬인데요. 예. 네, 네. 뭐 환영 주민이 만찬이지만 나오지 않는 만찬이 있습니다. 예, 뭐 북측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최고 지도자의 그 동선을 사전에 미리 공개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공식 확인이 있을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만찬을 함께 했었고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공식적으로 저희 취재진에게 아니 이것은 알려준 조금 바는 분명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있는 것이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환영 만찬입니다. 예. 그러니까 환영자가 없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김 기자님께서 왜 그 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셨냐면요. 2000년에는 첫날 만찬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주최를 했거든요. 아마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일정과 참석자, 장소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사전에 2박 3일 일정이 다 짜여져서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보완도 있을 것이고 또 두 정상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다 공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된 맞습니다. 내용만 북측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최고, 같습니다. 지도자의 이것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 당시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자들도 정확히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취재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얘기들 또 네. 지금 그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또 확인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네.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공개됐던 영상과는 또 다른 이제 각도에서 찍은 다양한 이제 영상들이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는 예. 이제 생중계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제한된 그 각도에서 이제 영상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다양한 각도에서 저희 촬영 장비로 지금 촬영한 영상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뭐 길면 긴 시간, 그러니까 상당히 꽤 오랜 시간, 그러니까 두 정상 내외가 지금 인사말을 주고받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도 손을 맞잡고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고 그 뒤에 이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가 알려졌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두 정상과 내외가 만나서 부부가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환담을 나눴을지 그것도 확인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금 측변에서 곁에서 지금
의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따로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과 인사말을 주고받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지금 네. 접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2인자죠.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 그리고 김영철 위원장, 행정부장, 이수용 부위원장, 그리고 이용호 외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길 총정치국장이고요. 그다음에 노광철 인민무력부장, 김능호, 이성권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도열의 순서도 의미가 있겠죠. 당연하죠. 의미 있죠. 당연한 의미죠. 그렇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당연히 이제 북한 헌법상 국가 수반인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 2인자인 최용해 부위원장이 그다음에 섰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부위원장인 이수용, 그리고 외무상 이용호 이렇게 섰고요. 그다음에 군부 인사들이 이제 그다음에 도열을 했습니다. 네. 당정군의 주요 인사들이 나와서 도열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의장대 사열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군악대 순으로 이제 네. 이후에 분열을 하는 장면도 이 장면은 저희가 오늘 촬영된 현지 모습은 아니고 제가 찍어온 그렇죠. 모습입니다. 예. 어디입니까? 창전거리입니다. 창전거리. 예, 창전거리. 이건 죄송합니다. 2012년도. 죄송합니다. 이건 그 저희 취재진이 촬영한 내용인데요. 지나갔네. 어쨌든 유사한 창전거리고, 장소를 바로 촬영하셨으니까 저기 혼동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막 들어온 현장의 네. 화면이고, 이건 이제 고려 호텔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고려 수행원들 기자실은 이제 고려 호텔. 저기 이제 보이네요. 분명합니다. 김일성 광장 지나서 이제 영광거리를 통해서 이게 김일성 광장 지납니다. 네. 이게 이제 평양공항에서 오는 이제 길이죠. 고려 호텔 가는. 고려 호텔에 이제 프레스센터가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일반 수행원들 숙소이기도 하고. 네, 공동 취재단이 현지에서 촬영해서 보내온 영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대, 소위 이제 대통령 본대 말고 이제 기자단 길. 저 바로 보이는 곳이 평양 대극장입니다. 네, 저기 보이는 곳이 정면이요? 이게 평양 대극장. 한반도기로 다 했네요. 네, 한반도기가 새로운 걸려 곳입니다. 있습니다. 상단 좌측 우측에 그렇습니다. 한반도기가. 평양 대극장, 그리고 저 왼쪽이 이제 평양 호텔이 있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영광거리입니다. 네. 저 보이는 곳이 이제 영광거리 좌우에 평양역입니다. 네,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 평양역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고려 호텔이 나옵니다. 잠시만요. 여기가 평양역. 평양역이라고요. 네네. 네, 평양역을 거쳐서 네, 바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우회전해서 회전을 합니다. 네, 제가 여러 차례, 두 차례. 네, 두 차례. 40일 동안 경험한 곳이니까요. 네, 상점들 보이고 네, 이제 고려 호텔 다 왔습니다. 왼쪽으로 있습니다. 별무리 찻집이 지나가고 네. 이것은 이제 환영 인파 다른 그림이 나오네요. 네. 평양에 두 차례 40일 동안 방문을 다섯 하셔서 차례. 5차례. 네. 40일 동안 방문을 평양 순회 특파원으로 방문을 한 경험 덕에 저희가 또 JTBC만이 이렇게 네. 자세한 거리 네.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가이드를 받듯이 거리 설명을 자세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네, 문재인 대통령님 내리시기 전에 이제 의전 점검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방금 휴대전화로 무언가 네, 이렇게 네, 확인을 맞습니다. 하면서 계속 예. 이제 그 현장 상황을 점검을 네. 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방금 보였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네요. 네. 화면을 비교하는 장면입니다. 네, 왼쪽은 이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퍼레이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제 육로로 올라가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길 자체가 조금 다른 모습이죠. 네. 2007년 10월 2일입니다. 2일이죠. 왼쪽. 11년 뒤인 오늘 오른쪽. 장면입니다. 네. 오픈카나 그다음에 연도 행렬 환영 인사가 있는 저희 시민들이 있는 건 똑같은데 이제 그 대통령과 누가 타고 있는지가 네. 지금 차이점입니다. 김영남 위원장과 함께했던 노무현 전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저렇게 카퍼레이드를 한 뒤에 4.25 문화회관에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이번에 하고 좀 다른 점이고요. 네. 2000년 장면도 함께 있으면 환영 행사의 장면이 있으면 또 비교를 다시 한번 해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00년 당시는 이제 거의 같은 동선이죠. 네. 사람은 바뀌었겠지만 그리고 이제 다른 점이 이제 한반도기가 나왔다는 것이 좀 네.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2007년만 해도 한반도기가 없었군요. 있긴 해도 이제 공식적으로 네. 북쪽에서 거리에서 그렇게, 볼 하지는 수가 않았죠. 없었겠군요. 네. 오늘 카퍼레이드 좀 순서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각각 자신의 차량을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연못동에서 이제 그 차량이 정차한 뒤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차량에서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양 시민 한 여성에게 꽃다발을 받았고 이 김정은 위원장과 잠깐 대화를 한 뒤에 그 받은 꽃다발을 그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었던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오픈카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탑승을 한 뒤 이제 본격적인 카퍼레이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흔들고 김정은 위원장도 손을 흔드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중간중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평양 시내의 곳곳을 이제 소개하는 장면도 목격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화원 근처 다리에서 이제 시민 환영 인파가 이제 도열이 끝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화원 영빈관에 오전 11시 17분쯤 그러니까 이 카퍼레이드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오전 11시보다 17분 늦게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프레스 센터를 연결해서 새롭게도 들어온 소식들이 있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 잠시 뒤면은 공식 회담 시작이 되겠군요. 네, 공항 환영 행사에서 첫 만남을 가진 남북 두 정상은 지금은 각자 휴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3시 30분부터 본 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오후 5시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회담 동안 김정숙 여사 일행은 북한 최대 어린이 종합병원인 옥류아동병원을 방문하고 정당 대표 등 특별 수행원들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경제인들은 이용남 내각 부총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저녁 환영 만찬은 국빈용 연회장인 목란관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금 전 두 정상의 카퍼레이드 장면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청자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이 있습니까? 네, 그 카퍼레이드 장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항에서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일정인 카퍼레이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꽃다발을 든 평양 시민들이 줄지어 나와 환영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또 차량을 따로 타고 이동하던 남북 두 정상이 이동 도중 차에서 내려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호응하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장상이 함께 이 뒷좌석이 열린 오픈카 형식의 차량으로 갈아타고 나란히 서서 카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두 정상은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다가도 시내에서 주요 명소들이 보이면 이 명소를 가리키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된 꽃다발을 받아드는 등 현장에서 행사 전 과정을 챙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해서 지금까지의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한 게 오전 9시 49분쯤입니다. 예상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이설주 여사와 함께 공항으로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군 1호기에서 내려와 기다리고 있던 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포옹을 했고요. 김정숙 여사와 이설주 여사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양측 수행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북한 인민군 의장대가 사열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단상에서 나란히 서서 사열 행사를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예포 21발이 발사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환영 행사에 참석한 평양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JTBC 최재원입니다. 최재원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정상회담이 3시 30분부터인데 아직까지 이제 회담 장소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곳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각각 특성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백화원 영빈관 같은 경우는 과거 두 차례 평양 정상회담 때 정상회담장으로 이미 이용이 됐었고요. 이번에도 뭐 유력한 회담장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거론되는 곳이 김정은 위원장이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청사인데 이곳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러니까 대북 특사단이 처음 방북했었던 지난 3월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줄곧 주요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이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청사로 초청을 해서 회담을 가졌었고요. 아마 이번에도 이 회담장으로서 이 노동당 청사가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이따 이제 만찬이 목랑관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게 위치가 노동당 청사 왼쪽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살펴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청사에서 회담을 가진 뒤에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목랑관으로 이동을 해서 함께 만찬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측도 현재로서는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동 거리나 경로를 따져봤을 때는 목랑관으로 예정되어 있는 만찬 장소에서 가까운 노동당 청사도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확인된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백화원 영빈관 네. 시청자들에게 좀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뭐 백화원 초대소라는 곳은 이제 북쪽에서의 이제 정상급 이 손님이 오셨을 때에 이제 그 숙소로 네. 하는 곳이고요. 그 초대소 안에 이제 영빈관이라는 곳이 있는 곳이죠. 우리 청와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본관이 있고 영빈관이 있고 관저가 있고 이렇듯이 이제 백화원 초대소에 지금 뭐 그림이 나오네요. 호수가 아주 멋진 모습이고요. 100가지 꽃, 백화가 있다라는 뜻의 이제 백화원입니다. 예, 자막으로도 나오네요. 네. 저곳에 이제 숙소도 있고요. 2000년 당시에는 기자들 숙소도 백화원이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아마 공식 수행원까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네. 저곳에서 김대중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소로도 네네. 지금 숙소로는 이제 사용이 영빈관에 있고요. 네. 100가지의 꽃이 피는 곳이라는 뜻의 백화원. 네. 그 안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이 열릴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백화원 초대소 네. 그림이나. 같은 곳에 네. 사진과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 동안에 김정숙 여사의 일정도 잡혀 있다고 아까 들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은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오후 3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회담을 시작을 하면은 김정숙 여사는 별도로 이 아동병원과 그다음에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이때 이설주 여사가 함께 동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매우 커 보입니다. 네. 이미 뭐 공항에서 영접도 같이 나왔었고요. 그간 이설주 여사가 4.27 판문점 회담 때에 계속해서 같이 동행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이설주 여사와 김정숙 여사가 함께 이 참관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정이 지금 화면에 그래픽으로 나와 있습니다. 옥류 아동병원, 평양음악종합대학. 음악종합대학. 네. 예. 내일은 이제 만경대 학생 소년 소년궁전. 입니다. 아무래도 김정숙 여사와 이설주 여사의 공통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음악을 이제 전공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악종합대학을 참관 장소로 선정한 것은 이 같은 이유가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통점이 있고 같은 장소를 방문해서 문화 교류와 또 정상 부인 간의 교류가 있을지 여부 또 어떤 교류 내용이 있을지도 오늘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설주 여사가 동행할까라기보다는 이제 동행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지요. 예. 네. 정상 간의 정상 부인도 이제 공개를 하지 않는 북쪽에 이제 이런 네. 관례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지. 이제 뭐 평양까지 갔는데 네. 부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예법에도 맞지 않고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친교 행사가 열릴 수도 있다. 이거 뭐 네. 돌발적으로 정하지는 않을 텐데 물론이죠. 일정상-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 아마 당국자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북측의 특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아마 네. 어떤 무슨 실내 극장에서 공연을 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5일 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국이라는 집단 체조도 아마 충분히 예상이 이제 오늘 저녁일 것이냐 내일 저녁일 것이냐인데 아마 이틀 중에 하루는 아마 빛나는 조국을 참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오늘 예정된 일정 중에 환영 예술 공연 관람하는 네, 게 일정이 그런가요?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친교 일정 현재로서는 지금 마지막 날 오전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정이다라는 게 지금까지 정해진 친교요. 일정이고요. 네. 하지만 알겠습니다. 자, 오후 3시 30분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그 소식은 저희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특보 3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